필렛이네요. 필렛. 필렛도 뭐 간단합니다. 우리가 베이지 커버할 때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볼까요? 직사각형. 자, 포인트, 두 번째 거 찍고요. 이 위에 포인트 찍고, 자, 폭을 100으로 하고, 셋, 높이를 50으로 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필렛이 있습니다. 필렛. 필렛은 모서리에 뭐를 죽이는 거죠? R입니다. R을.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거는 요 꼭지가 날아가는 거고, 두 번째 거는 꼭지가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세 곡선을 그렸을 때 중간 라인을 그리게는 삭제하겠네요. 이거 세 개를 다 한번 해볼게요. 필렛. 먼저 일반적인 필렛 하는 거는, 자, 여기를 찍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라인 두 개를 찍으면 라운드가 자동으로 막 생기려고 합니다. 이때 내가 반경을 좀 내줘. 10화 정도 줘라. 엔터. 네, 그러면 이렇게 반경이 만들어지면서 라운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라운드는 되도록이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도면에 있다 하더라도 그 라운드는 생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라운드가 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블렌드를 줘도 충분할 것 같으면은 스케치에서 라운드 주지 말고 모델링에서 그 블렌드 기능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이거고, 두 번째 있는 거는 두 번째 옵션을 체크한다면 다시 해볼까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역시 열알 엔터 그랬지만 요 꼭지가 안 날아갔네. 꼭지를 날릴 것이냐 말 것이냐. 자, 마지막 세 점입니다. 세 점. 꼭지가 세 번째 곡선을 체크하고 얘는 꼭지를 살려라. 꼭지를 살리지 마라. 자, 찍습니다. 하나,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잘못 찍었네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한 번, 두 번, 마지막 세 번. 네. 이러면 X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요. 그런데 컨트롤 Z. 그게 아니고, 요 체크를 하지 않고,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안 날아가고 저렇게 남단 말이에요. 여기 중간 두 번째 라인을 날릴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거 말고도 또 하는 방법이 필렛. 이거는 치수가 안 그려져요. 필렛 누른 다음에 어떻게 줄을 꺼버립니다. 이렇게 줄을. 그럼 반경이 이렇게 생깁니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필렛 누르고 반경을 내가 20R을 주겠다. 그럼 20 엔터 입력을 먼저 하고 줄을 딱 꺼버리면 20R이 들어갑니다. 그냥 연필로 끝에 쫙 꺼버리면 되는데 찍을 필요 없이. 또 다시 한번 필렛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도 역시 20이라고 주고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교차점을 하면은 교차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를 딱 찍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교차 지점에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 그냥 찍어버리면 20R이 들어가요. 그래서 찍어도 되고 그려도 되고. 필렛을 그리는 방법 세 가지. 자, 다음은 챔퍼. 자, 이거는 두 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좀 빠르게 할 텐데 챔퍼는 바로 밑에 있습니다. 못딱입니다. 약 똑같아요. 뭐가 다르다? 라운드냐 라운드를 주지 않느냐. 근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죠. 못딱이라는 곡선을 선택을 하는데 아까 똑같이 클릭하고 여기에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옵셋 및 각도냐. 이 말은 대칭은 45도를 말합니다. 즉 아래와 위에 폭이 똑같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죠. 대칭으로 해볼까요? 대칭하고 여기를 챔퍼를 10이라고 주면 가로 세로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화살표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챔퍼 못따기 선택을 하고 여기 찍고 여기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가져올까요? 여기에서 대칭으로 하고 10 챔퍼를 주겠다. 엔터. 이러면
챔퍼가 들어갑니다. 여기 10mm, 여기 10mm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대칭. 그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비대칭. 비대칭은 뭐냐? X와 Y의 거리값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가 10, 밑에는 20 이렇게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찍는 거예요.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를 예, 그럼 이렇게 10에 20짜리 챔퍼가 들어가요. 이거는 가로 세로 폭이 다르죠. 마지막으로 챔퍼를 주는 방식은 옵셋 및 각도 방식입니다. 옵셋 및 각도는 20mm에 45도가 아니고 30도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러면 여기 20mm가 벌어지죠. 20에 30도 각도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빠른 트리밍과 빠른 연장. 이거는 페이지가 뒤쪽에 있나요? 51페이지에 있습니다. 퀵 트림은 말 그대로 빠른 절단, 퀵 익스텐드는 빠른 연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것처럼 우물정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선으로 하세요. 프로파일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물정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 빠른 트리밍 여기를 잡고 한 개씩 이렇게 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됐을 때 빠른 트리밍 누른 다음에 이거를 연필로 그려요. 이렇게 손 떼지 말고 꾹 누른 상태에서 라인을 그리면 자동으로 다 잘려버립니다. 자, 거기다가 심지어 이 라인을 클릭하면 삭제 기능까지 있습니다.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라인을 그리는데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이게 있다면 여기 있는 빠른 연장을 가지고 이렇게 연장한다고 해서 두 개가 붙느냐? 안 붙어요. 안 붙는다고. 그래서 얘는 항상 이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돼요. 최소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런 다음에 빠른 연장을 누르고 이 라인을 이렇게 그리면 떨어져 있는 게 저기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제가 떨어져 있는 게 붙습니다. 이게 빠른 연장, 빠른 트리밍. 간단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는 뭐 만드나요? 자, 이거는 여기에 있는 코너 만들기였습니다. 우리 저기 베이지 커버 쪽에도 코너들이 있어요. 걔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떨어져 있는 건 지가 자동으로 붙입니다. 퀵 익스텐드로 하는 게 아니라 퀵 연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코너 트리밍으로 라인을 그리면 떨어져 있는 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간단하니까 요 5개는 간단하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55페이지부터 추정 구속 조건이 나옵니다. 구속 조건. 자, 첫 번째 55페이지는 치수 구속 조건. 얘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면 되고. 이제 나오는 56페이지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총 12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 중에서 첫 번째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수평 구속 조건. 자, 라인을 한번 꺼볼까요? 라인을 삐딱하게 꺼보면 3도 이상으로. 자, 이렇게 꺼져 있는 라인이 있다 이거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수평 구속이 이겁니다. 6번째 거. 얘를 클릭하고 그다음 여기는 자동 선택 진행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라인을 그냥 엔드폰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라인을 클릭하면 수평 방향으로 지가 구속을 가진다는 거.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얘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동은 되는데 회전은 안 됩니다. 컨트롤 Z. 아까 이렇게 삐딱했을 때에는 요 끝점을 잡고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나요, 각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끝점을 잡고 손 안 떼고 가만 놔두면 이렇게 지가 돌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각도를, 이 녀석을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수평 구속 상태에서 클릭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얘가 안 돌아간다는 거. 왜? 수평을 유지해라 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쪽은 라인을 이렇게 빗다게 했을 때 이거를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요 밑에 있는 수직을 구속을 줘라. 클릭하면 수직이 된다는 거. 역시 각도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다음 구속 조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호리존털 버티컬 했고요. 그 다음에 컨시던트 일치하다는 것은 가장 많이 쓴 게 끝점과 끝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일치를 클릭하고 요 끝점과 끝점을 찍어야 됩니다. 끝점을 이 끝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다. 그럼 두 개가 딱 달라붙어요. 그럼 이 끝점과 이 끝점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걸 딱 주고 나면 이 두 개가 안 떨어집니다. 이제 이게 컨시던트 끝점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포인트 온 커버. 자, 보통 이제 일치는 완성된 상태에서 물체들이 사각형 같은 경우도 완성된 상태죠. 컨시던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네 군데가 일치가 됐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떨어져 있는 경우 두 개를 연결할 때 쓰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완성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컨시던트를 그렇게 많이 쓰기는 않는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기능? 지금 현재 아까 요 라인을 요 밑에서 이렇게 라인 하나 껐는데 이거를 빠른 연장으로 연장을 하면 연결되면서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다? 컨시던트. 포인트 온, 지금 알게 되는 포인트 온 커버. 곡선상해죠. 이 모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연장을 하게 되면 이게 여기 달라붙었는데 얘가 이 선상을 안 벗어나도 지금 보면 이 라인을 완전히 벗어나면 이렇게 점점점 나오고요. 요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있는 임의의 선상.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내가 이 부분을 설정을 하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고정돼 버린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치수를 임의적으로 치수를 주시고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라인은 높이는 안 바뀌지만 이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계속 이 라인에 어떤 임의의 곡선상에 존재한다. 이거는 이 라인을 못 벗어나요. 물론 다른 기능을 써서 연장이라든지 또 선을 하나 더 그리고 여기서 빠른 연장하면은 어떻게 된다? 포인트 온 커버 곡선상이 점 구석이 사라지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 항상 이 선에 어느 임의의 선상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기능을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패러럴, 평행, 그리고 다음은 퍼펜디큘러, 직각.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삐딱한 라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삐딱한 라인을 여기도 삐딱한 라인을 두 개를 세운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패러럴, 평행을 누르면 자 수직인 이 라인 찍고 이 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 라인이 여기에 똑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라인이 서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직각이죠. 직각은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이렇게 직각 방향에 제가 위치를 합니다. 딱 직각이죠. 직각. 끄고 이 라인을 이렇게 가져오면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던 게 얘를 확대하면 확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선다는 거. 이게 직각 구속입니다. 요거는 곡선상의 점 구속. 자, 다음은 수평 수직 했고요. 그 다음에 미들 포인트네요. 미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여기에서 중간이 아닌 위치에다가 이렇게 라인을 끈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누르고 여기에 8번째에 있는 중간점, 자, 이 포인트를 찍고요. 이 라인을 찍으면 지가 알아서 중간점을 찾습니다. 자, 이게 길어졌죠. 떨어진 건 안 붙네요. 떨어진 건 안 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임의의 선상, 이 엔드 포인트를 이 라인을 찍으면 저희가 이 중간 지점이면서 임의의 선상에 가서 제가 달라붙습니다. 얘를 이렇게 늘리더라도 이 위치는 계속해서 중간점을 기점으로 형상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합니다. 이게 미들구속. 자, 8개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수평수직, 직각, 평행은 4개는 그리 어렵지 않죠. 아니네요. 하나 안 했네요. 탄젠트 구속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하게 되는 탄젠트 구속과 그 다음에 콜리니어, 동일 직선상은 활용도가 많은 겁니다. 동일 직선상은. 동일 직선상이란 뭐냐면 직선상의 위치가 같다. 그래서 얘들 다 지우고 손을 여기다가 끈 다음에 치수를,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 주기 치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가의 치수. 자, 이렇게 치수가 있습니다. 구석이 1개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0 하면 돼요. 0 치수값을. 그럼 동일 쟤하고 똑같은 축하고 똑같은 선상이 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치수를 주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으로 뭐다? 동일 직선상 구속할 물체 얘를 선택하고 얘를 어디? X축에다가 일치시켜라. 그러면 저 라인하고 똑같은 위치에 가서 일치가 됩니다. 자, 요거 다음에 해볼까요? 사각형을 요 기준면 식으로 해서 왼쪽 하단을 여기다 붙이고 싶다. 직사각형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있는 거 위치는 아무 지점이나 찍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래갖고 제가 여기다가 0,0 아니 0,0가 아니고 0에 탭 0 엔터에서 블록을 해갖고 뭔가 뭐 200에 탭 100으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만 구석이 2개 필요하다네요. 아까 여기 0,0 했는데 사실은 여기다가 0,0 위치를 줬지만 얘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냥 포인트만 찍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자, 아까처럼 치수 기입을 해서 0에 0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야지 않고 여기에는 동일 직선상을 이용해서 이 라인은 Y축의 동일 직선상이다. 그다음 이 라인은 X축의 동일 직선상이다. 그럼 저기에 딱 달라붙으면서 구속이 걸리고 색깔이 완전히 구속됩니다. 이렇게 이 라인을 축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금형 모델링이나 그럼 치수가 기준이 되는 모델링을 저기다가 붙일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정중앙으로 넣고 싶을 때는 우리 어제 배웠던 대칭으로 만들기로 해갖고 넣으면 되죠. 자, 동일 직선상. 자, 원은 간단하다고 했죠. 원을 선택하고 세 점을 통과하느냐 안 그러면 중심점과 반지름을 입력하느냐. 첫 번째 거 중심점과 반지름 직경이네요. 반지름이 직경이죠. 직경 100파이 100 입력 그러면은 이렇게 100파이 그려지고 이렇게 멀티로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 4개를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치수를 지우겠습니다. 4개를 지워요. 삭제. 이런 다음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자, 제일 끝에 있는 같은 반경, 즉 여기는 치수를 입력했는데 여기는 치수를 입력하지 않았죠. 이때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또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그러면 이 중간에 요렇게 눈금 같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구속이 마지막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파일을 100파일가 아닌
200파이로 고치게 되면 4개 다 같이 커진다는 거. 자, 이게 동심 이퀄 레디어스입니다. 이퀄 레디어스. 그 다음에 라인 직사각형을 만들고, 자, 이거를 정사각형을 만들어라. 이래 되면은 지오메트리 구성 조건을 누른 다음에 이퀄 레디어스, 이 라인과 이 라인은 같다. 이 라인과 이 라인도 같고 이 라인과 이 라인도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4개의 길이값이 똑같죠. 이때에 한쪽에 있는 면의 길이만 250 이렇게 입력을 하면 4개가 동시에 커진다는 거. 자, 이 구속이 equal length, 같은 길이, 같은 반경. 구속 조건 간단하죠. 찍으면 돼요. 아, 2가지를 냈고, 그 다음 동심원은 동그라미를, 원을 하나를 만들고, 2개를 만들었어요. 이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동심원이라고 체크하면, 자, 이거와 이게 같은 중심을 가진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같은 중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흡사하지만, 동심원이 아닌데 이 중앙과 이 중앙을 똑같은 구간에 어떤 구속을 넣어서 붙일 수가 있을까요? 방금 동심원 구속을 쓰지 않고 똑같은 중심에 쟤를 붙이고 싶다. 어떤 구속을 쓰면 좋을까? 여기에는 일치죠, 일치. 어떤 일치? 일치를 누르고 여기의 중심과 여기의 중심은 같은 점이다. 예를 들면 동심원 역할하고 똑같은 구속력을 가진다. 동일 직선상. 자, 얘는 뭐라고 됐습니까? 동일 직선만 동일 직선상이 되지 동그라미는 동일한 지점에 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명칭을 잘 봐야 돼요. 여기는 곡선상에, 그러니까 어떤 곡선, 선이나 원이나 아크에 라인을 붙이는 거예요. 라인의 끝점을 붙이는 거예요. 끝점을 보는데 끝에 끝을 붙는 게 아니라 곡선상의 임의의 구간에 끝점을 붙이는 거예요. 끝점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곡선상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이 동그라미의 점을 여기다가 축에다 이 라인 엣지에다가 붙이는데 동일 직선상을 하면 안 되느냐? 직선이 아니죠. 얘는 직선인데 얘는 뭡니까? 직선이 아니고 점이죠. 점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싶을 때는 어떤 구속을 써야 됩니까? 이 중심점을 여기가 있는 이 라인 임의의 지점에 붙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곡선상의 점이란 말이에요. 그 명칭을 잘 봐야 돼요. 얘는 동일 직선, 그러니까 즉 직선과 직선만 동일한 위치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곡선상의 점은 이미 어떤 곡선에 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걸 써야 된다고. 그래서 중심을 찍고 이 중심을 이 라인이 있는 임의의 선상에, 요거는 곡선상의 점이거든요. 요거 2개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얘는 선과 선, 얘는 선과 점. 2개가 차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점과 점인데 끝점과 끝점을 일치시키는 거죠. 점과 점이죠. 점과 점. 얘는 점과 점, 얘는 곡선과 점, 얘는 곡선과 곡선. 다음 마지막이죠. 예, 접함. 라인을 안 꺼도 되겠네요. 예, 라인 안 끊고 접함.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그리고 이 라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저기에 임의의 선상에 이렇게 탄젠트하게 붙습니다. 이게 접점이죠. 얘를 아래 위로 당겨도 안 움직이죠. 왜냐하면 이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금 여기에 동일 직선상에 구속이 걸렸기 때문에 이 라인이 꼼짝을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같이 꼼짝을 못하는 게 아래 위로. 하지만 좌우로는 움직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임의의 지점에. 또는 라인을 이렇게 끊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을 눌러서 접점 이 라인을 어디에? 여기에 접해라.
이 라인을 어디에 이 라인에 접해라. 이렇게 두 개 접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삐져나온 거를 끊기 전에 라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임의의 점을 찍고 임의의 점 찍으니까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접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접함이 되죠. 이렇게 접함. 그리고 나서 여기는 빠른 트리밍으로 얘 끊어버리고 얘 끊어버리고 여기도 끊어버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접함.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12가지를 다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하나 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있는 거 해볼게요. 첫 번째는 라인을 두 개입니다. 자, 물체 중심을 여기다 두세요. 그래서 직사각형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찍고 두 군데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이 여기에 중심으로 아니다. 중심에 넣지 맙시다. 자, 얘를 드래그하고 이렇게 클릭하는 상태 손 떼지 말고 위로 올리면 달려가죠. 자, 그리고 급속 치수. 자, 요 Y축에서 여기까지 50mm. 여기서 여기까지도 50mm. 50mm 띄웁니다. 그럼 구속 조건이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은 거는 가로 세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근데 얘는 수평이 들어갔고, 얘는 수평이 없고, 얘는 수직도 없는데 왜 구속 조건이 2개밖에 안 됩니까? 직각이죠, 직각. 그러니까 여기 수평인 상태에서 직각이니까 여기는 자동적으로 수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직을 넣어볼까요? 수직 구속. 수직 구속을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면 오버가 아닙니까? 구속이 오버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오버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2개 있으면 직각이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찍어도 오버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 수평과 직각에 대한 부분은 오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자, 얘가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각형이 클릭. 자, 이때 이렇게 찍는 거는 습관을 안 들이는 게 좋아요. 이 라인을 찍고 이렇게 100mm. 이건 별로 안 좋고 항상 좀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는 첫 번째는 라인을 찍고 두 번째는 포인트를 찍으면 이게 안 무너져요. 한 번씩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내가 수평법을 했는데 수직으로 뽑혀 그러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하고 여기를 100.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100인데 직사각형이니까 굳이 치수구속으로 하지 않고 지수구속으로 뭐라고 같은 길이 이 라인과 이 라인은 같다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치수를 넣어도 되고 이걸 넣어도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모델링이 나아지면은 제가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그려라 할 겁니다. 자, 그럼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을 이용해서 십자 라인부터 그어볼까요? 자, 이때 임의의 지점이 아니고 여기서 요까지 이렇게 그냥 라인을 긋습니다. 라인을 긋고 빠른 연장 해서 동그라미 한번 싹 그려버리면 선이 전부 다 연장이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걸려있는 구속의 이름 뭐라고? 곡선상의 점이죠. 곡선상의 점. 이 곡선상의 점이란 말이에요. 점. 이 점이 붙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라인이 이 중심에 가야 되겠죠. 지금 딱 이 도면을 보더라도 정중앙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여기에 있는 중간점입니다. 중간점. 물론 이 라인에서 이 라인까지 50mm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돼 이 100이 바뀌었을 때 이 50mm는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간점을 선택하고 이 끝점을 찍고 그리고 이 라인을 찍고 그럼 정중앙이 찾아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녹색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끝점을 찍고 이 라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정중앙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걸 하나 배웁니다. 어떤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요 중심선이나 이런 라인들은 이 형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참조하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참조 라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모델링 할 때도 이 참조 라인을 많이 쓸 겁니다. 이 참조 라인의 특징은 나중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나가면 그 라인은 선택이 안 됩니다. 오로지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 라인이에요. 그거는 모델링에는 필요 없는 선이다. 이러면은 일종의 중심선 같은 거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참조에서 변환으로 주는데 여기를 참조 곡선 또는 치수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여기를 드래그하면 선택이 되죠.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2점세선으로 바뀝니다. 자 나가볼까요? 마침 나가봅니다. 마침하고 나갔어요. 저 왼쪽에. 자 모델링 하기 위해서 돌출 기능을 썼어요. 돌출. 이거 드래그 해볼게요. 네, 선택이 됩니까? 중앙선. 중앙선은 전혀 선택이 안 됩니다. 여기 값을 0으로 했을 때 뒤집어 보면 이 선은 선택이 안 됩니다. 오로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이런 라인들을 캔슬하고 우리가 참조 라인이라고 합니다. 스케치 더블 클릭. 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스케치 들어가라니까. 아, 이거 다 완료를 안 했으니까 스케치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니까 또 스케치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르면 또 스케치 떠요. 또 누르면 안 돼.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거나 안 그러면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고 편집을 쓰거나 편집하면은 아까 스케치하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환경 설정에 스케치를 눌러보면 자, 여기 없구나. 모델링으로는 자, 제가 그때 설정을 사용자 기본값 할 때 바꾼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델링으로 들어가니까 환경 설정 그 설정 잡았던 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편집에. 자, 스케치를 2번 클릭하게 되면 뭐가 된다? 편집이 된다고. 즉 그 말은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나 마우스 세 번째 버튼 누르고 편집 누른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우스 세 번째 눌러서 편집으로 들어가든 얘를 더블 클릭을 하든 똑같단 말이에요. 새로운 스케치를 한다면 새로운 스케치를 작성해야 되지만 하고 있던 거를 편집할 때는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모양 동그라미를 만들 겁니다. 자, 자, 이거는 베이직 커버를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작업하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모양이 되는데 여기 탄젠타, 여기 탄젠타 또는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구속 조건에는 4분점에 대한 구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아무 때나 하나 그립니다. 아무 때나 그리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개수가 몇 개인가를 봐야 돼요. 구속이. 지금 구속이 완전히 구속되었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때 이 선에 임의에 뭐 미들 포인트가 안 시키고 미들 포인트 여기지. 이 라인에 요거 경계가 됐다고 해서 이게 미들이 아니죠. 그래서 임의의 라인을 찍으면 동그라미 XY를 잡은 구속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찍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구속 조건이 몇 개가 나왔다? 2개의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자, 2개의 구속 조건은 이 원의 1로 아래 위, 그 다음에 원의 동그라미의 크기 2개가 남은 거예요, 구속을. 형상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형상에서 구속 조건이 몇 개가 남았을까?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추론을. 안 그러면은, 구속 이거 어디지? 찾다가 날셉니다. 그런 친구 있습니다. 나중에 복잡한 거 가지고 선생님이 도저히 한계를 못 찾겠습니다. 추론을 해봐, 항상. 첫 번째 구속은, 자, 여기는, 요쪽으로 움직이는 X는 곡선상의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딱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잡은 게 없죠. 그러니까 Y축으로 움직일 거고 마지막 동그라미의 크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속 조건. 동그라미 크기를 적어야 되는 치수가 없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접선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이 동그라미는 요 선의 접선이다. 예, 이 선의 접선이다. 그 다음에 스케치 구속 하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거는 이 라인은 어디에? 이 참조선의 접선이다. 이러니까 구속이 완벽하게 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속 조건이 따라가나요? 안 따라갑니다. 구속 조건이. 카피가 이런 건 안 따라가요. 카피는 이 동그라미 하나 카피하고 싶다. 일단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커버를 클릭한 상태에서 옆으로 당기면 복사가 됩니다. 구속 조건을 따라가나요? 안 따라갑니다.
그럼 똑같은 것도 따라가요? 그것도 안 따라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지금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간편한 기능은. 접선. 일단 이 라인에 접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라인이 어디에? 예, 여기에 접선이고 여기에 접선이죠. 접선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 남은 거는 곡선상의 점. 이 동그라미의 중심은 어디에? 이 라인에 곡선상의 점이 되겠다. 그럼 저렇게 붙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하나 또 하나 복사하고 아까와 똑같이 후속 조건 접선. 자, 이 라인은 여기에 접선이다. 잘못 들어갔죠. 예. 접선이 아니고 포인트 이 원은 여기에 접선이다. 그리고 이 라인은 여기에 접선이다. 마지막 여기에 있는 곡선상의 점. 이 중심은 요 라인의 임의의 점이다. 마지막이죠. 예, 꺼내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 중심은 요 라인의 임의선상이다. 접선. 이 라인은 이 라인의 접선이다. 이 라인은 이 라인의 접선이다. 이렇게 되면 예, 구속 조건이 만땅이 된 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평면도를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스케치는 도면을 그리는 거하고 달리 모델링을 위한 구간만 형상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과 연관이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봤을 때는 짝대기가 두 줄인데 단면에서 보면 이게 경사면이에요. 그거를 돌출을 시켜서 경사면으로 만들어야 돼요. 경사면이 없는. 그래서 돌출을 시킨다 생각하고 돌출을 시킬 수 있는 형상만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외곽만 그려요. 대부분. 안에 있는 뭐 형상들은 구멍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진 익스트루드에서 돌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실린더 브라켓의 정면도를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이렇게 각도를 벗겨요. 이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외곽 평면도에서 저걸 그린 다음에 그 이 단면에서 형성되는 자, 이 도면에 보면 도면이 평면도에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줄을 여기서 보면 얘가 꺾이는 자리예요. 꺾이는 자리. 좀 모자란데 여기에 꺾이는 자리가 여기 표시된 이 부분인데 이거를 도면을 그려도 이 모양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돌출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형상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못 만드는데 안 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외곽에 되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는 못 만들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여기가 안에 푹 들어간 이 형상을 못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가 겹치는 형상이 되면 요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겹칠 것을 생각해서 외곽만 그려주는 게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 처음에는 아직까지 모델링 방법론이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걸 그려야 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들어갑니다. 타스크 환경의 스케치 누르시고 XY 데이터 플랜 클릭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XY 데이터 플랜 클릭. X 방향이 똑같아야 됩니다. 확인. 네, 그러면 평면도로 왔습니다. 그럼 요 도면에 평면도를 여기서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릴 때는 자, 치수 기준이 어디가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이 도면의 형상을 보면 오른쪽 하단이 치수의 기준점이에요. 치수가 저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저기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링은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의 기준점이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평면도는 이렇게 그렸는데 정면도 이렇게 뒤집어서 정면도에서는 이 모양이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이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면도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두 개가 안 만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똑같은 지점에서 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델링이 어긋납니다. 자, 그러면 자, 형상을 그리는데 그냥 이런 형상들은 시수 우리 캐드는 라인 그려고 옵셋하고 막 이래 그리는데 얘는 그려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프로파일로 바로 그냥 러프하게 팍 그립니다. 팍. 쭉 긋는데 자, 오른쪽에 길이 나옵니다. 길이를 잘 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형상을 보니까 25에 55, 80입니다. 그럼 80 근처에 가서 80 딱 안 맞아야 됩니다. 근처에 가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게 20mm입니다. 20 되는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건 55네요. 55 근처에서 꺾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쭉 가는데 이게 118입니다. 그러면 120 근처에 가서 딱 멈춥니다. 그냥 이렇게 형상 보고 러프하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보는데 얘는 좀 작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긋습니다. 대창. 그 다음에 얘를 쭉 끊어서 한 저 정도 가서 내리고 또 내리고 옆으로 걷고 그 다음에 아크를 해도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꾹 누르라고 있습니다. 꾹 누르니까 아크 만들어지네요. 예. 이런 다음에 긋고 여기 긋고 그 다음에 여기 꺾어서 예, 저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저 끝점까지 모양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상은 비스무리하게 자, 그랬더만 여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를 쭉 안쪽으로 당기면 여기가 여유가 좀 생깁니다. 자, 이 라인과 이 라인 밑따갑니다. 그래서 이 밑따간 라인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러프하게 그리세요. 치수보고 하지 마시고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누르셔서 수평 구속을 딱 누른 다음에 수평 만약에 저처럼 삐딱하신 분은 안 삐딱한 분은 관계없고요. 여기 수평 여기도 수평 이러면 수평, 수직, 수평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상 일단 이렇게 잡아서 만듭니다. 이렇게 치수에 맞추려는 말이죠. 근데 치수차가 너무 나면 또 치수 중에 형상이 막 흐트러져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걸 보고 대충 그 근처에 가서 치수가 되는 부분에서 멈추시고 라인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 구간에 수평 수직 구속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합니다. 항상 이 물체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값은 제일 마지막에 됩니다. 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치수를 딱 맞춰서 줄였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급속 치수. 자,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몇 가지의 기하 구속을 걸들어야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어떤 게 있느냐.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일 직선상을 그립니다. 어느 라인을, 이 라인을, 어느 라인과 이 라인과 동일 직선상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또, 요 라인과, 여기 보이죠? 왼쪽에 경사가 시작되는, 끝나는 이 라인과, 그리고 이 라인은 같은 지점이에요. 왜? 치수를 보니까 왼쪽에 80이고, 오른쪽에 25에 55니까 80, 같은 지점. 이런 식으로 동일 직선상 구속을 걸어줘 버립니다.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눌러서 동일 직선상 누르고 자동 선택 진행이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라인 누르고 요 라인 누르고 자 이거 누를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요. 이렇게 보이면 라인이 찍힌 게 아니고 포인트가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확대해서 자 구속 조건이 급속 치수를 누르니까 또 밑에 내려갑니다. 예, 11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1개가. 지금 저보다 더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자, 치수 기입을 합니다. 먼저, 높이 치수부터 해보죠. 먼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25가 돼요. 25. 자, 이러니까 요 형상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검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알 끝을 딱 잡아가 손대지 말고 밑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형상을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엉키고 하는 것은 끝점을 잘 당기세요. 이때 수평 수직 구속이 잘 걸려있어야만 제가 잘 당깁니다. 그 다음에 급속 치수. 자, 전체를 80으로 넣어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55 라고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겁니다. 요 끝에서 요 끝까지를 간격을 15. 자, 도면에 있는 치수는 중복 치수가 많기 때문에 걔를 나누면 분량이 납니다. N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방사형 누르신 다음에 15 주시고 방사형 여기 라운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챔퍼 2챔퍼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모델링에서 주거든요. 스케치에서는 걔를 넣으면 구속 조금만 많아집니다. 자, 여기 알이 25알이네요. 25. 예, 이제 구속이 7개 남았습니다. 길이 구속입니다. 2개가 남을 때까지 해냈습니다. 길이 구속. 수정된. 요 끝에서 여기까지 20mm. 그리고 요 끝에서 여기까지 118.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56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끝에서 마지막 아니네요. 요 끝에서 요 알 끝을 적으면 안 됩니다. 중심을 찍으세요. 중심을. 요 중심까지의 거리값이 얼마? 46이 나옵니다. 46이 아니고 304가 나옵니다. 304. 마지막으로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46이 나오면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구속이 다 걸렸습니다.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구속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도면에 있는 치수 그대로 넣는 겁니다. 다만 중복이 되는 치수를 80, 여기에 15 이런 거 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80이라는 치수가 있기 때문에 15에 25에 15 그러면 여기는 동일직선상이기 때문에 N가 나와요. 과거가 걸립니다. 이거 75를 넣으면 안 돼요. 여기서 25와 50은 80이라고 했고 여기 보면 동일직선상 구속이 걸렸기 때문에 이 높이가 80이라고 얘가 벌써 계산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복을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마지막 하나 2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하던 역시 동일 직선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 스케치의 바닥을 딱 클릭하고 X축을 선택합니다. 그럼 저거 동일선상. 마지막으로 요 끝을 선택해서 끝점이 아니고 요 끝에 있는 라인을 선택해서 Y축과 동일 직선상. 이러면 구속이 완전히 다 걸렸습니다. 그럼 스케치가 완료됐습니다.